일요일의 아이. 구들은 맵스는 독일에서 태어났다. 연극 학교를 졸업하고 배우로 성장했다. 1980년 라디오 방송용으로 동화를 쓰면서 아이들을 위한 글쓰기를 시작했다. 작별 인사, 일요일의 아이로 독일 아동문학상을 받으면서 독일 최고의 동화 작가가 되었다. 대표작으로는 갈 테면 가봐, 나는 너랑 함께 있어서 좋을 때가 더 많아, 루카 루카 등이 있다. 줄거리. 나는 일요일의 아이다. 일요일에 태어난 아이는 늘 행운이 따른다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지 않다. 나는 사실 처음부터 고아원에서 살았다고 할 수 있다. 고아원 아이들은 대부분 주말 부모가 있다. 일요일에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고아원에 와서 아이를 고른 후 아이를 데려갔다가 저녁에 데려다 준다. 지금껏 나를 고른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어제 드디어 주말 엄마가 생겼다. 일요일이 되었다. 피들러 부인, 여자가 아니라 남자처럼 보였고 등산복 차림이었다.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았고 동그란 알이 든 촌스러운 안경을 쓰고 있었다. 나는 피들러 아줌마를 따라 지하철을 탔다. 피들러 아줌마는 우중충한 낡은 집들이 쭉 늘어선 거리에 살았다. 승강기가 없는 수많은 계단을 올라가야 했다. 현관문 안으로 들어가니 담배 연기 냄새가 심했다. 모든 게 무지 더러워 보였다. 책들이 양탄자와 매트리스 위에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피들러 아줌마는 예쁜 거랑은 거리가 멀다. 그래도 친절하기는 하다.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를 써서 먹고 사는데 여태까지 책을 딱 한 권 썼고 앞으로 더 많은 책을 쓰고 싶다고 했다. 피들러 아줌마는 울라 아줌마라고 부르라고 했다. 울라 아줌마는 엄청 요란하게 소리내어 웃는다. 화를 내지도 음식을 만들지도 않는다. 나는 좋아하지 않는 꿀 바른 빵과 설탕이 든 차를 먹고선 털 담요와 양탄자 위에 모두 토했다. 울라 아줌마는 날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울라 아줌마는 더러워진 내 옷을 벗기고 욕조 안에 들어가라고 했다. 그렇지만 아줌마의 목소리는 다정했다. 내게 책을 읽어주었고 난 잠이 들었다. 나는 일어나고 싶지 않았다. 울라 아줌마는 더는 나를 보고 싶지 않을 것이다. 나도 내가 싫은데. 울라 아줌마와 나는 택시를 타고 고아원에 돌아왔다. 잘 있어. 다음에 또 보자. 아줌마가 말했다. 다음에는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라는 소리로 들렸다. 나한테 전화가 왔다. 여태 그런 적이 없는데. 울라 아줌마. 배가 꾸르륵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아줌마가 다시는 데리러 오지 않겠다고 말할 것 같았다. 차츰 서로에게 익숙해질 거야. 다음 일요일이 무척 기다려져. 잘 있어, 내 일요일의 아이.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배에 아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일요일의 아이는 또 하나의 뜻이 생겼다. 울라 아줌마가 일요일에 나를 데리러 온다는 뜻. 오늘은 일요일이다. 울라 아줌마가 왔다. 아줌마는 내게 소풍을 가자고 했다. 우리는 지하철 타고 아주 오랫동안 갔다. 호수가 있고 오리들이 헤엄치고 있었다. 아줌마와 달리기 시합을 했다. 먹을 걸 집에 두고 왔으니 어쩐담? 아줌마는 좀 덜렁대는 편이다. 우리는 소시지 판매대까지 달리기를 했다. 우린 소시지를 다 먹고 또 주문해서 다 먹어치웠다. 아줌마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했다. 저기 저 구름 위에 앉아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나는 그 건너편에 있는 구름 위에 앉아 너한테 손을 흔들어야겠다. 내가 날 볼 수 있을까? 이야기가 술술 나왔다. 갑자기 내 말문이 트였다. 내가 왜 여태 이야기를 못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나는 이불 속에서 아줌마에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해버렸다. 제가 아줌마네 집에서 살면 안 되나요?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쳇. 전화를 한 사람은 아줌마의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이었다. 안드레아는 블라우스와 책을 기다렸지만 나는 깜빡 잊고 가져오지 못했다. 깜빡 잊었어. 미안해. 용서해줘. 그 말을 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다. 나는 마음이 아주 부드러워져서 빽빽 소리를 지르는 안드레아를 그냥 두고 식당으로 갔다. 아줌마는 하루 종일 일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하루 종일 조용히 있을 수 있다. 나는 아줌마의 연필을 모두 뾰족하게 깎아 놓았다. 안드레아에게 갖다 줄 책을 찾고 아줌마한테 줄 간식을 만들었다. 나는 빵에 소시지를 넣어 맛있는 샌드위치를 만들었다. 내가 빗방울 이야기를 생각할 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난 수화기를 들고 아주 빠르고 큰 소리로 말했다. 올라 아줌마를 방해하지 마세요. 아줌마는 지금 일을 하시는 중이에요. 잠시 후 벨소리가 들렸다. 크리스티안 아저씨였다.
올라 아줌마는 아저씨에게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크리스티안 아저씨는 올라 아줌마에게 일하라고 했고 나와 둘이 있으면 된다고 했다. 아저씨는 나한테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아저씨는 학교 선생님이고 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나오게 되는지 이야기했다. 나를 출판사에 데리고 가준다고 했다. 아저씨는 아줌마가 나를 알게 된 뒤로 활짝 피었다라고 했다. 아줌마 일이 끝나고 우리는 아저씨 차를 타고 고아원 앞 모퉁이에 있는 찻집에 갔다. 이번에는 잊지 않고 안드레아에게 블라우스와 책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책이 2권이었고 한 권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사랑하는 일요일의 아이에게 울라 아줌마가. 일요일을 견디기가 정말이지 힘들었다. 아무리 참고 참아도 날짜가 가지 않았다. 나는 멋진 생각을 해냈다. 내가 케이크를 구워서 놀라게 해드려야지 하는 생각이었다. 토요일 나는 린데 아줌마랑 카를리랑 케이크를 구웠다. 드디어 일요일이 되었다. 나는 케이크를 꼭 붙잡고 있었다. 린데 아줌마가 내려와 오늘 피들러 부인이 못 온다고 전했다. 내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는 바람에 케이크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나는 벌떡 일어나 방으로 뛰어 올라갔다. 아줌마는 다시는 안 올 거다. 린데의 아줌마가 내 방에 왔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줌마의 배를 주먹으로 세게 쳤다. 린데 아줌마가 나가고 프란치스카 아줌마가 왔다. 나는 한참 동안 소리를 질렀다. 프란치스카 아줌마가 말했다. 얼마 전에 피들러 부인이랑 그분의 남자친구랑 상담을 했어. 사실 너한테 해서는 안 되는 얘기야. 우리는 피들러 부인이랑 남자친구랑 혹시 입양이 가능할지를 놓고 의논했고 시간을 갖고 생각하기로 했어. 아마 피들러 부인은 기쁜 마음으로 너를 입양하실 거야. 나는 더 들리지가 않았다. 배가 간지럽기 시작했다. 울라 아줌마가 나를 입양하려고 한다. 프란치스카 아줌마는 피들러 부인이 입양하려면 남자친구랑 결혼해야 할 수도 있어서 다 정리되기까지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나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이유로 울고 있었다. 울라 아줌마가 진짜 내 엄마가 될 것이다. 앞으로 영원히. 나는 기다릴 수 있다. 오래오래 기다려도 나는 괜찮다. 토요일이 될 때까지 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카를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래봐야 카를리는 거의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입양되면 카를리가 놀러와도 된다고 말했다. 얌전하게 굴면 소풍에도 데리고 가겠다고 했다. 프란치스카 아줌마가 숨이 넘어가게 나를 불렀다. 나는 뛰었다. 한 번에 계단을 4칸씩. 그리고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내 발로 엎드린 자세로. 울라 아줌마의 다리가 보였다. 크리스티안 아저씨도. 크리스티안 아저씨가 웃음을 터뜨렸다. 부모님 앞에 절이라도 하는 게냐?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크리스티안 아저씨는 분명히 부모라고 했다. 머리가 띵했다. 나는 카를리 손을 꽉 잡고 계단을 내려왔다. 카를리가 우리 집에 놀러와도 돼요? 모두가 한꺼번에 웃었다. 울라 아줌마는 아직은 입양된 게 아니고 시험 삼아 같이 지내게 될 거라고 말했다. 아줌마는 내게 시험 딸이라고 불렀다. 나는 시험 아빠라고 불렀다. 시험 남편, 시험 아내. 카를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팔짝팔짝 뛰며 깍깍 소리를 질렀다. 시험 동생. 나는 누나의 주말 동생이야. 모두들 웃음을 거두었다. 카를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전한 문장을 말했다. 의미를 찾는 질문, 좋은 엄마, 좋은 가족. 고아원에 사는 일요일의 아이는 일요일마다 주말 엄마를 만났고 주말 엄마에게 입양된다. 입양이 확정되지 않아 지금은 시험 부모와 시험 아이다. 아이가 기대한 주말 엄마는 큰 집과 좋은 차에 모피 코트를 두른 날씬한 여자였다. 주말 엄마는 지하철과 너저분하고 우중충한 집에서 살고 있다. 키도 작고 예쁘지도 않다. 요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말 엄마는 화를 내지 않았고 헤어지고 나서 고아원에 전화를 해주었다. 주말 엄마와 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술술 나왔다. 아이는 덜렁대는 주말 엄마를 위해 대신 챙기고 정리하고 청소한다. 일하고 있는 주말 엄마를 위해 샌드위치를 준비한다. 주말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이는 변해간다. 안드레아에게도 화를 내지 않게 되었고 바보 같은 카를리를 챙겨준다. 고아라는 특수한 아이의 이야기이기보다 좋은 엄마와 좋은 가족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따뜻한 이야기다. 부자가 아니어도 깔끔하지 않고 요리를 잘 하지 못해도 아이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안다.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이를 보듬어 준다. 다른 일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성숙한 사람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질문입니다. 일요일에 아이는 주말 엄마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서 주말 엄마에 대해 상상했습니다. 어떤 모습을 상상했나요? 모두들 주말 부모를 따라 고아원을 떠났지만 카를리는 고아원에 혼자 남았습니다. 카를리에게 주말 부모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말 엄마를 처음 본 일요일의 아이는 뭐가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 아줌마가 주말 엄마일 리가 없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요일의 아이는 주말 엄마를 보고 상상과 달라 실망했지만 따라 나섰습니다. 고아원에 남지 않고 아줌마를 따라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요일의 아이는 울라 아줌마가 다른 엄마들과 다르기 때문에 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점이 다르다고 생각했나요? 일요일의 아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사과하지 않겠다는 일요일의 아이가 카를리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줌마에게 이야기를 잘하지 못했던 아이가 말문이 트이게 된 것은 언제인가요? 왜 이야기가 술술 나왔을까요? 카를리가 울라 아줌마의 손을 잡자 아줌마는 웃음 띤 얼굴로 손을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일요일의 아이는 카를리를 세게 끌어다가 휙 떠밀었습니다. 일요일의 아이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크리스티안 아저씨는 울라 아줌마가 아이를 만나고 나서부터 어떻게 달라졌다고 했나요? 프란치스카 아줌마는 아이를 입양하려면 피들러 부인이 남자친구랑 결혼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결혼해야 할 수도 있을까요? 카를리가 나는 누나의 주말 동생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모두들 웃음을 그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카를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엄마를 좋은 엄마라고 생각하나요? 좋은 가족은 어떤 가족일까요? 의미를 찾는 질문, 성급한 추리. 일요일이면 주말 부모들이 고아원에 아이들을 데려가지만 일요일에 아이는 고아원에서 혼자 보냈었다. 드디어 주말 엄마가 생기고 나서 일요일에 아이는 기분이 좋아지고 배가 간질거렸다. 하지만 종종 성급한 판단을 했고 그로 인해 겪지 않아도 될 두려움과 슬픔을 느껴야 했다. 아이의 귀납 추리는 아이의 아픈 과거에서 기인할 것이다. 버려진 외로움에서 지내왔을 시간들. 어떤 좋은 일도 자신에게는 결국 불행할 것이란 절망감. 아이의 추리를 살펴보며 성급한 추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본다. 질문입니다. 피들러 아줌마는 집이 난장판인 이유를 방금 전까지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아이는 아줌마의 이 말로부터 무엇을 추리했나요? 타당한 추리인가요? 뱃속이 불편했던 일요일의 아이는 하얀 털 담요와 하얀 양탄자 위에 토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했나요? 일요일의 아이는 목욕을 하고 나서 울라 아줌마가 책을 읽어주는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는 울라 아줌마가 더는 자신을 보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울라 아줌마는 택시를 불렀습니다. 비싼 요금을 내는 택시를 부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요일에 아이가 생각한 이유가 맞을까요? 택시에서 내릴 때 아줌마는 다음에 또 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일요일에 아이는 다음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일요일에 아이는 울라 아줌마가 작가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울라 아줌마가 헤어지고 나서 전화했을 때 일요일에 아이는 무슨 말을 들을 거라고 예상했나요? 그렇게 예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린네 아줌마는 케이크를 들고 울라 아줌마를 기다리던 일요일의 아이에게 오늘 피들러 부인이 오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이유를 듣기도 전에 귀를 틀어막고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오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했나요? 아이의 추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은 성급하게 판단하는 예를 들 수 있나요? 그것은 왜 성급한 추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구드론 맵스의 일요일의 아이를 살펴봤습니다. 책을 읽어보기 바랍니다. 좋은 엄마는 어떤 엄마일지, 그리고 엄마에게 좋은 아이는 어떻게 하는 아이일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